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오슬입니다. 분재 감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혹독한 자연 환경에 견디면서 오랜 수령을 경과한 것 같아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지나 줄기를 마치 눈과 비에 의해서 굽어진 것 같아 보이게끔 한다든가, 또는 일부의 나무 수피를 벗겨내는 것 같은 것들도 작업을 합니다. 분재가 다른 원예 식물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줄기나 가지에 철사를 이용해서 굽힌다든가 또 일부를 칼로 깎아낸다든가 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철사거리의 기본부터 줄기나 가지를 굽히는 방법까지 연속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철사거리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사거리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사거리를 할 때 어떤 가지를 철사거리를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무에 이 가지와 이 가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도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철사가 없는 방향과 그 연결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자를 풀어서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휠 건지, 이쪽 방향으로 비행할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내릴 건지, 위로 올릴 것인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사를 감기 위해서는 철새 굵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철사를 고를 때 이 둥치서부터 갈라져 가는 부분, 여기를 이제 기점이라고 보고, 그 기점이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우선 그 철사 거리를 위해서는 철사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1mm짜리입니다. 이게 1.5, 2mm, 2.5, 3mm, 3.5, 4mm, 4.5, 이게 이제 5mm짜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굵기가 다 이렇게 다르게 있다라는 거. 저는 그 대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굵은 철사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굵은 철사는 뭐 10mm짜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작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그 철사들하고 좀 색깔이 좀 다른데, 요거는 알루미늄 철사에 똑같은 알루미늄입니다만은 코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런 코팅 된 거에 비해서 약간 좀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재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럴 때는 뭐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철사 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이것이 그 철사를 끊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철사 거리하기 굉장히 좀 어렵죠. 물론 뭐 이거 아니고 닛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철사 끊는데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잘라낼 때 쓰는 가위,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가지를 또 잘라내는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철사가 있는데, 철사를 선택할 때는 내가 걸고자 하는 가지 굵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의 굵기입니다. 대개가 2분의 1 정도 굵기면 적당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가지가 굵어서. 그런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되는 굵기
철사를 두 겹으로 다 감는다든가 아니면 세 겹으로 감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굵기의 그 철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실제로 한번 걸어보는데 이미 철사거리를 몇 차례 했다든가 줄기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나무의 경우는 굳이 줄기에다가 철사거리를 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처음 걸어야 되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무의 경우는 한 번도 철사거리를 한 적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처음 걸 경우에는 그 철사를 이 깊숙이 이 나무의 그 뿌리 있는 부분에 깊숙이 이렇게 화분 끝까지 이렇게 깊숙이 박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 나무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렇게 두 손,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고 한 손으로는 철사를 이렇게 돌려서 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점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만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깊숙이 땅 속에다가 단단히 기점을 박은 다음에 철사를 걸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철사를 걸 때의 그 철사의 각도는 약 45도 정도가 내외, 같은 경우는 한 60도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한 45도 정도 내외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다룰 때는 땅속 깊이 이렇게 푹 박아서 이렇게 푹 박은 다음에 돌린다는 거, 그렇게 해야 움직이지 않고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철사로 가지에다 걸을 때 하나의 철사를 가지고 두 개의 가지를 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가지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걸어야 됩니다. 철사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요 가지와 예를 들어서 거는데 요 가지를 걸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 가지하고 걸으면은 이 상당히 기점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얘를 걸어서 흔들리면 얘가 움직이고 또 얘를 움직이면 또 얘가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걸을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얘하고 이 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얘하고 걸으면 안 되고 얘는 얘대로 얘하고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점이 단단히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쪽을 이렇게 한쪽까지를 살짝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점이 되는 줄기를 또 이렇게 감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은 다음에 얘랑 감지 않고 얘하고 감을 거예요. 가까이 있는 얘하고 가까이 있는 얘는 어렵고 좀 멀어 떨어져 있는 애하고 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가지를 밑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감습니다. 이걸 올릴 때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감고 한쪽 손은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철사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데 이거 가지고 끝까지 안 거는 이유는 이 끝까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굵은 좀 이게 철사가 굵기 때문에 여기를 잘못 걸면은 이 가지를 철사가 감는 게 아니고 철사를 가지가 감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굵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고 그 다음에는 가는 철사로 이렇게 잘라주고 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한쪽 손으로 가지를 잡고 또 한쪽 손으로는 철사를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요 가지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가지하고 바로 옆에 있는 얘하고 걸지 않고 요 가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요 가지를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해도 밑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마찬가지 밑에를 뭐 한다 해도 위에까지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사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가지를 거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가까이 있는 애하고는 걸지 않고 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애하고 걸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철사의 길이는 내가 걸으려고 하는 위치에 약 1.5배 정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만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요거에 뭐 1.5배니까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런 정도 길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철사 하나 가지고 두 개의 가지를 걸어나갔으니까 저는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또 요 가지를 걸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이 길이가 이만큼이고 얘 걸어야 될 게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한번 철사를 끊어서 끊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서 걸쳐 올리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또 이 설사를 또 다시 또 올려서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가까이 있는 거를 그럴 땐 이렇게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여기 부분에 기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움직이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가지고 두 갈래를 위에서 다시 갈라진 상태에서 감는 형태, 이렇게 감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사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가지를 거는 것이 그 원칙이지만,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만 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철사를 감아서 밑에 기점을 단단히 확보하고 나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한 가지만 감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기점이 확보가 돼서 단단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 가지를 감을 때 이렇게 철사를 물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감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단단하게 기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잘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줄기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시 그 근처에 죽은 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죽은 가지에 걸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려도 좋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요 굵은 철사로 여기까지 감고, 끝에 섬세한 부분, 이런 데는 가는 철사로 감기 위해서 남겨놨었죠. 이렇게 이 굵은 철사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철사를 감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철사를 감을 때는 굵은 철사의 방향과 흐름이 같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엇갈리게 되면,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나중에 그 철사를 풀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철사거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여기는 간다고 보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멀찌감치 있는 이해하고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이렇게 걸어서, 역시 철자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거는데 중간에 그 기점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눌러도 얘가 전혀 움직이지 않죠. 또 얘를 누른다고 해도 얘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제대로 방향을 유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굵은 철사와 가는 철사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 가지를 지금 현재 약간 그 위로다가 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내려보려고 합니다. 내려보려고 할 때 이 철사를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 위로 돌아가야 될지 요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리려고 할 때는 위에서 밑으로 눌러줘야 되고 위로 솟게 할 때는 밑에서부터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야 되는 나무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밑으로 내리는 순간 여기가 느슨해져요. 여기가 느슨해져서 힘을 발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눌러줘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내려도 얘가 쨍쨍하게 견뎌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휘고자 하는 등 쪽, 소위 말하는 여기가 배 쪽이라고 한다면 이게 등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 쪽을 이렇게 눌러준다 생각하고 감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것도 똑같습니다. 상하마뿐만 아니고 좌측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가지를 굽힐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 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걸 생각하시고 내가 내리려고 한다면은 위에서부터 눌러줘야 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려주게끔 이 철사가 그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좌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가지를 유인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유인이 안 돼요. 철사를 걸어도.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철사를 감을 때 내가 그 가지의 방향을 이렇게 유인하고 철사를 감느냐 아니면 철사를 다 감아놓고 유인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단 무조건 철자부터 다 감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미리 감을 때 그 가지의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유인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나머지 이 상태에서 가지를 이렇게 유인하죠. 지금 유인하고 물론 미세한 섬세한 부분은 또 다 끝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내가 그 방향만은 좀 이렇게 유인하면서 감는 이런 스타일이 이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철사를 다 감고 난 다음에 그냥 놓으면은 그대로 자세가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요 가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아만 볼게요. 그냥 이렇게 감고 그대로
가지는 유인하지 않고 첫사만 그냥 그렇게 감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요 가지는 전혀 가지를 구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감기만 하는 거고, 요거는 감으면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감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섬세한 부분은 이제 다 감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또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미리 지금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미리 이 구필 가지를 이렇게 유인하면서 철사거리를 해요. 그래서 철사 거리 끝나고 놓으면은 그대로 모양이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참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떤 게 편할지 그거는 뭐 맞을지 그런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철사거리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사거리는 분재 연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초를 튼튼히 해서 많은 응용과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분재 연출이라는 제일 어려운 과정을 거친 분만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 그래서 분재인들은 손맛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철사거리 한 것을 바탕으로 가지나 줄기를 어떻게 구부리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분재 생활을 기대하면서 향후 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